네, 안녕하세요. 오늘 교육을 진행할 아이맵 사업성공지원팀 코치 유혜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원페이지 사이트 만들기를 주제로 디자인 교육을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우선 원페이지 사이트라고 하는 게 조금 생소하신 고객님들도 계실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이 원페이지 사이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디자인을 하기 전에 여러분이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아셔야 할 간단한 개념을 소개해 드린 후에 이어서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원페이지 사이트란 하나의 페이지에 주요한 내용들을 모두 포함해서 구성하는 웹 디자인 방법입니다. 제가 오늘 만들 사이트는 저희 아이맵의 템플릿 중에 하나인 마이클리닝이라고 하는 템플릿입니다. 해당 템플릿을 보시면 사이트 홈페이지를 갔었을 때 해당 앱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요. 내리면 이어서 서비스에 대한 설명, 그리고 점점 내리면 이렇게 사람들의 리뷰, 그리고 언론에서 노출되는 우리 서비스에 대한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앱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페이지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내용들이 하나의 페이지에 모두 들어가고 있고요. 상단에서 특정 메뉴를 클릭했을 때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페이지에 특정 단락 부분으로 이동하게 되는 구현입니다. 이러한 원페이지 사이트의 경우 하나의 페이지로 디자인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조금 간단한 내용이라든지 특정 서비스에 대한 어떤 설명들을 소개하는 용도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제가 가져온 이 마이클리닝이라고 하는 템플릿 또한 하나의 세탁 서비스 앱을 이어서 소개하고 있는 형태예요. 이러한 서비스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어떤 소규모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거나 혹은 뭐 여행사라든지 카페라든지 이러한 경우에도 자주 사용하는 디자인 방법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쇼핑몰을 운영한다면 특정 이벤트나 프로모션을 진행할 때 해당 내용들만 간결하게 원페이지 형태로도 전달이 가능합니다. 저희 아이맵에서는 이러한 원페이지 사이트를 누구나 만들어 보실 수 있는데요. 아이맵 가이드 원페이지 사이트 구성하기를 보시면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굉장히 간단하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제가 가지고 온 요 마이클리닝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따라서 한번 원페이지 디자인을 만들어 볼 예정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원페이지 사이트를 만들기 전에는 여러분이 장점과 단점을 명확하게 파악하셔서 나에게 필요한 디자인 방법인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우선 원페이지 사이트의 가장 큰 장점은 콘텐츠 흐름이 명확하고 스토리텔링이 강하다는 점이에요. 다시 한번 제가 가지고 온 마이클리닝을 보여드리면 한 가지 앱에 대해서 실제 어떤 앱의 다운로드라든지 투자액 같은 객관적인 지표를 보여주는 것을 시작으로 어떠한 서비스인지 간단하게 소개가 되어 있고요. 실제 유저들의 리뷰를 이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언론에서 다뤄지고 있는 부분이 쭉 나오고 있고요. 즉, 이렇게 좋은 우리 마이클리닝 서비스 앱을 한번 사용해 보세요 라고 끝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엔 이렇게 다운로드 버튼까지 보여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의 어떤 주제를 바탕으로 스토리텔링을 해간다면 이렇게 원페이지는 사용하시기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멀티페이지, 즉 여러 개의 페이지가 있는 사이트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더 빠르게 제작이 가능하고요.
마지막에 뭔가 앱을 다운로드하는 버튼이라든지 혹은 물건을 구매하는 버튼이라든지 특정 버튼으로 방문자가 전환되게끔 유도하는 데 굉장히 유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단점도 있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넣고자 하는 컨텐츠가 너무나 많다면, 그리고 이 콘텐츠를 원페이지에 모두 넣었다면, 오히려 어떤 부분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지 눈에 잘 들어오지 않을 수 있어요. 방문자에게 혼란을 주는 디자인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원페이지가 무조건 좋다고 할 수는 없어요. 만약 저희 아이맵 홈페이지처럼 상단에 주요 기능이나 템플릿, 요금, 혹은 고객 지원 등 다양한 메뉴를 이렇게 구조화해서 사용하는 사이트라고 한다면 당연히 원페이지는 오히려 비효율적으로 보이실 거예요. 여러분 사이트에 어떠한 콘텐츠를 얼마나 담을 것인지, 어떠한 메뉴들이 필요한지 먼저 구성을 해보시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원페이지를 만들기 위한 디자인 모드를 한번 들어가 볼 예정인데요. 우선 제가 오늘 가지고 온 마이클리닝은 저희 아이맵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템플릿 사이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맵 홈페이지를 가신 다음 상단에 템플릿 메뉴를 클릭하시면요. 이곳에서 이 마이클리닝이라고 하는 템플릿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오늘은 해당 사이트를 따라서 만들어 볼 예정인데요. 제가 실제 디자인을 작업할 사이트는 아무런 디자인이 없는 요 블랭크 템플릿을 적용을 해서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즉, 비어있는 이러한 사이트에서 이 마이클리닝을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보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혹여 이미 사이트를 만드셨다면 블랭크 템플릿 사이트를 하나 더 만드셔서 따라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혹은 기존에 사이트를 만들었지만 아직 디자인을 하지 않았다면 저와 같이 이 비어있는 블랭크 템플릿으로 변경하셔서 한번 디자인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템플릿을 변경하실 때에는 아이맵 사이트에 로그인을 하신 다음 내 사이트 버튼을 클릭하셔서 변경할 사이트 옆에 더보기 버튼을 클릭, 템플릿 변경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다른 템플릿으로 변경할 수 있게끔 창이 나오니까요.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와 같이 이미 사이트가 준비되었다면 지금과 같은 목록에서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 디자인 모드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디자인 모드는 지금 저와 같은 페이지를 보시는 곳으로 여러분이 만약 사이트에 어떤 디자인을 편집하고자 하신다면 이 디자인 모드로 접속을 해주시면 됩니다. 특정 메뉴를 추가하실 수가 있고요. 혹은 이미지나 텍스트, 게시판 같은 디자인 요소들을 추가해서 원하는 사이트를 만드실 수 있는 곳이에요. 이 디자인 모드는 모바일에서 접속이 불가하기 때문에 PC로만 접속을 해주셔야 하고요. 그 중에서도 크롬 브라우저를 가장 권장드립니다. 참고로 이렇게 생긴 디자인 모드는 상단에 PC 아이콘이 존재하고 있어요. 해당 PC 아이콘을 모바일로 변경하시면 여러분이 모바일 전용 디자인도 만들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아이맵은 기본적으로 반응형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PC 하나만 디자인을 해주셔도 이렇게 모바일 디자인까지 함께 사용을 하실 수는 있어요. PC는 가로가 굉장히 길고 모바일은 가로가 좁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큰 가로에 있던 해당 디자인 요소들을 가로가 작은 모바일 크기에 맞춰서
다시 배치가 되고 사이트가 그려지는 걸 저희가 렌더링 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동으로 렌더링은 되지만 여러분이 렌더링 방식까지는 하나하나 설정하기가 조금 어려우세요. PC를 먼저 디자인하신 후에 저와 같이 이렇게 모바일 디자인을 오셔서 PC 디자인이 알맞게 렌더링 됐는지 확인하신 후에 그대로 사용하셔도 무방하고요. 혹은 해당 페이지에서 모바일만을 디자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모바일 디자인 하실 때에는 저희 아이맵 가이드 모바일 디자인 변경하기 혹은 이전에 진행했었던 모바일 관련 교육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선 PC 디자인을 기준으로 한번 따라 만들어 볼 예정이에요. 여러분이 저와 같이 디자인 모드에 갔다면 기본적으로 메뉴와 섹션, 위젯이라고 하는 세 가지 단위를 아셔야 디자인을 쉽게 진행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가지고 온 이 마이 클리닝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면 상단에 브랜드, 서비스, 리뷰, 뉴스, 다운로드와 같이 하나하나의 메뉴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적용한 블랭크 템플릿 사이트를 보면 상단에 오버뷰라고 하는 메뉴 하나밖에 없는 상태예요. 이 부분 하나하나는 메뉴, 페이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이 클리닝을 똑같이 만들 거라면 최소 5개의 메뉴, 페이지가 필요한 셈이에요. 이러한 메뉴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디자인 모드 추가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저와 같이 디자인 모드를 오신 다음 좌측 상단에 메뉴 관리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이렇게 오버뷰라고 되어 있는 메뉴를 옆에 I 버튼을 클릭하셔서 이름을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에게 필요한 메뉴는 브랜드라고 하는 메뉴니까 이 부분의 이름을 한번 브랜드 이렇게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서비스와 리뷰 메뉴들도 추가가 필요한데요. 지금과 같은 메뉴 창에서 상단 메뉴 옆에 있는 더하기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에 원하시는 메뉴 이름을 선택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새로운 페이지, 메뉴가 하나 추가가 됩니다. 우선 저는 브랜드, 서비스, 리뷰까지 메뉴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상단 메뉴에 하나씩 추가를 해주시면 이렇게 상단에 추가된 메뉴가 연동되어서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가된 메뉴 안에는 여러 개의 단락이 구성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디자인 모드에 가시면 이렇게 파란색 선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해당 선이 바로 단락을 구분하는 선입니다. 예를 들어 이 마이클리닝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보시면 가장 윗부분에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그라데이션된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지만 밑으로 내리시면 배경이 검은색으로 변하면서 어바웃 하고 서비스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단락이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하나의 페이지를 구현하실 때에는 이런 식으로 단락을 구분하셔서 디자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단락을 저희가 섹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의 메뉴 안에 여러 개의 섹션이 들어갈 수가 있고 디자인 모드에서는 이렇게 파란색 선으로 구분이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단락을 나눴다면 실제 해당 단락에 들어가는 이런 텍스트라든지 이런 이미지들 하나하나의 디자인 요소를 저희가 위젯이라고 부릅니다. 이 섹션 안에 여러 개의 위젯을 추가하셔서 디자인이 가능해요. 저희 지금 가장 큰 단위인 메뉴는 우선 추가를 해보았고요. 이어서 요 섹션을 먼저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는
세 가지 페이지 중에서도 리뷰라고 하는 페이지를 보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브랜드라고 하는 메뉴를 디자인할 거기 때문에 이 브랜드를 클릭해서 브랜드 메뉴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기본적으로 Credit Your 웹사이트라고 해서 이미 하나의 섹션이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올렸을 때 이렇게 하늘색 빛이 나지 않는 곳, 비어있는 곳에 마우스를 올리신 후 마우스 우클릭, 빈 섹션 추가를 클릭하시면 파란색 선과 파란색 선 하나의 섹션이 추가가 됩니다. 즉 지금 브랜드라고 하는 페이지는 섹션이 지금 두 개로 구분이 된 상태예요. 참고로 제가 처음 적용한 블랭크 템플릿 또한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디자인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혹여 여러분이 해당 디자인이 필요 없으시다면 다시 한번 빈 곳에 마우스를 올리신 후 우클릭하셔서 삭제를 해주셔도 무방합니다. 저는 한번 이 부분은 삭제를 해볼게요. 그리고 다시 한번 빈 섹션을 추가해서 단락을 우선 두 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 가장 먼저 지금 보이시는 이 파란색 그라데이션 배경에 있는 디자인을 진행을 해볼 거예요. 보시면 글자로 새로운 세탁 서비스 마이클리닝이라고 씌워져 있는데요. 이 부분은 글자, 텍스트입니다. 즉, 해당 섹션에는 텍스트 요소가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디자인 모드에 오시면 저와 같이 더하기 버튼이 보이실 텐데요. 해당 버튼을 클릭하셔서 텍스트라고 하는 요소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텍스트는 기본적으로 더블 클릭을 하신 후에 원하시는 글자를 입력하시면 바로 변경이 됩니다. 이렇게 글자를 입력했다면 우리가 따라 만들어야 할 사이트와 같이 우선 가운데 정렬로 한번 변경을 해볼게요. 위에 있는 텍스트 상자 중에 정렬을 이렇게 가운데로 변경해 주시면 쏙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영어도 한번 넣어 볼 건데요. 저는 새로운 텍스트 위젯을 추가해서 한번 넣어 볼게요. 이렇게 똑같은 문구를 가지고 왔고요. 동일하게 가운데 정렬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글자가 굉장히 큰 걸 아실 수가 있어요. 즉, 여러분이 글자 크기를 변경을 해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 글자 크기의 경우에는 아까와 같이 텍스트를 입력하신 다음에 글꼴 크기 버튼을 통해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한 96 정도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은 여러분이 보셨을 때 폰트가 다른 걸 아실 수가 있어요. 지금 마이클리닝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귀여운 느낌의 글씨체인 걸 아실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텍스트를 넣었을 때 여러분이 원하는 글꼴이 아니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지금과 같은 디자인 모드에 오신 다음 게시하기 옆에 있는 톱니바퀴 공통 디자인 설정 버튼을 클릭하셔서 이 중에 이 텍스트 항목에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우선 본문 한 중일 같은 경우 프리텐드라고 하는 프리텐다드라고 하는 글씨체를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여기에 있습니다. 프리텐다드를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영문 글꼴 같은 경우는 위에 있는 한글과 동일하게 갈 거기 때문에 한글 글꼴에 따름으로 선택을 할게요. 그리고 제목 텍스트 또한 저는 프리텐다드로 한번 동일하게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이렇게 그대로 둘게요. 저와 같이 텍스트를 변경하셨다면 설정하신 후 디자인 모드에 빈 공간을 클릭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저장 창이 노출되실 거예요. 저장을 해주시면 사이트에
변경된 글씨체가 반영이 됩니다. 이 밑에 있는 글씨의 경우 조금 얇게 보이고 있어서 볼드 처리를 통해서 두껍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보신 이 공통 디자인 설정에서는 텍스트뿐만 아니라 어떤 본문의, 즉, 제 사이트의 배경색이라든지 글자색 같은 것들도 공통적으로 적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이 생각한 어떤 메인 컬러가 있다면 반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우선 저희가 지금 따라 만들고자 하는 이 마이클리닝 같은 경우에는 배경이 좀 검정색 톤이 많은데요. 기본 색깔 또한 배경색이 검정색으로 지정된 상태라서 이 부분은 그냥 내버려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위에 브랜드 링크색과 옵션 배지색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사용할 어떤 브랜드의 메인 컬러를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이 마이클리닝 같은 경우에는 검정색 배경에 파란색 포인트가 되고 있는 걸 아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브랜드 링크색과 옵션 배지색은 파란색으로 설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이 미리 해주시면 실제 디자인을 하실 때 어떻게 적용되는지 조금 더 자세히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경색은 검정, 브랜드 링크색과 옵션 배지색은 하얀색으로 설정을 해보았어요. 저의 경우에는 여기 있는 색상 코드를 넣어서 변경을 했지만 혹여 색상 코드가 없는 고객님들은 오른쪽에 있는 컬러 배지 부분을 선택하셔서 직접 선택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리시면 바로 이곳에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원페이지를 설정할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아래 옵션에서 원페이지 구성을 함께 체크를 해주신 후에 다시 한번 빈 공간을 선택, 저장해 주시면 지금 선택된 항목들이 반영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배경색을 검정으로 바꿨더니 이렇게 바로 검정색이 노출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어차피 이 부분 배경에는 이 파란색 그라데이션 이미지를 여러분이 넣어 주셔야 하기 때문에 굳이 색깔을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 글자색이 흰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추가한 글자 부분만 위에 있는 텍스트 색상을 통해서 한번 변경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우선 흰색으로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조그만 글씨도 한번 똑같이 흰색으로 변경을 해 볼게요. 그 다음 뒤에 있는 배경 이미지를 한번 넣어 볼 건데요. 배경 이미지를 넣기 위해서는 이 파란색 선으로 구분된 섹션 자체에 이미지가 들어가야 하는 상태예요. 빈 곳에 마우스를 올리신 후에 마우스 우클릭, 섹션 설정으로 가셔서 이미지를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 찾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여러분 PC에 있는 이미지를 가져오실 수가 있고요. 이 마이클리닝의 경우 그라데이션 배경 이미지는 별도로 만들어둔 상태의 이미지만 추가를 해둔 디자인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우선 뒤에 있는 그라데이션 이미지는 한번 동일하게 넣어 보았는데요. 아직은 해당 사이트처럼 어떤 디자인 요소가 많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섹션이 좀 작게 보이고 있는 상태예요. 이 밑으로 디자인 요소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섹션의 높이는 커질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번엔 더하기 버튼을 추가해서 가운데 있는 앱 다운로드 바로 가기 버튼을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등록이 되실 건데요. 해당 버튼을 마우스 우클릭하셔서 버튼 설정으로 가시면 자유로운 변경이 가능합니다. 우선 여기 있는 버튼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똑같이 앱 다운로드 바로 가기로 변경을 해줄게요.
그 다음 버튼을 보시면 생김새가 굉장히 다른 걸 아실 수가 있는데요. 우선 이 크기 부분을 중형이 아니라 한번 사용자 정의로 바꿔서 제가 조금 더 많이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사용자 정의로 하시면 지금처럼 추가 항목들이 나타나고 여러분이 더 많은 수정이 가능해지실 거예요. 일단 버튼이 이렇게 동글게 표현되기 위해서는 라운딩 효과를 둥글게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둥그러진 버튼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 텍스트 또한 동일하게 16으로 크기를 맞출게요. 혹여나 여러분이 좌우에 있는 여백을 조금 늘리고 싶다면 여백도 픽셀 단위로 이렇게 늘려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버튼 안에를 보시면 텍스트와 버튼의 상하 또한 여백이 굉장히 작은 편이에요. 이 부분도 여백을 한 12 정도로 늘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여백을 늘려주시면 버튼 안에 텍스트와 버튼 간의 여백이 늘어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색깔을 동일하게 변경을 해볼 건데요. 보시면 배경색이 투명한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밑에 있는 중요 스타일 또한 사용자 정의로 변경해서 제가 배경색과 글자색을 더 상세하게 조절을 해볼 거예요. 우선 기본의 배경색은 사이트를 딱 보았을 때 버튼의 배경색입니다. 보시면 투명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밑에 있는 투명도 조절을 완전 투명하게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글자색은 흰색으로 되어 있죠. 이 글자색 한번 흰색으로 변경해 볼게요. 이어서 선이 있긴 한데 흰색 선이기 때문에 선 색깔도 동일하게 흰색으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버튼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즉, 롤 오버 했을 때는 배경색이 흰색으로 채워지고 있고 글자색이 오히려 검정색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배경색을 흰색으로, 글자색을 검정색으로, 롤오버 항목에서 설정된 부분이 아까와 같이 마우스를 올리면 보일 예정이고요. 이 선은 없어질 거라서 0픽셀로 한번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 빈 공간을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이렇게 버튼이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만약 여러분이 이 단계까지 하신 후에 실제로 어떻게 된지 궁금하시다면 게시하기 옆에 있는 요 미리 보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실제 사이트에서 내가 만든 버튼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렇게 마우스를 올려보시거나 다른 디자인도 잘 되었는지 중간 점검이 가능합니다. 이 미리 보기의 경우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 점검하실 때 사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해당 버튼 밑에 있는 요 핸드폰 이미지를 한번 넣어 볼게요. 다시 한번 위젯 추가 버튼을 클릭해서 이번에는 이미지 디자인 요소를 추가합니다. 해당 위젯을 마우스 우클릭하셔서 이미지 설정으로 가시면 업로드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해당 이미지 또한 미리 준비해온 이미지를 넣어주시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넣었더니 똑같이 핸드폰 모양이 들어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미지까지 넣었더니 조금 더 비슷한 디자인이 완성이 되었는데요. 한 가지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자, 마우스를 올려보시면 보이실 텐데요. 제가 만든 사이트의 경우 위에 있는 상단과 밑에 있는 텍스트 사이에 여백이 거의 없죠. 하지만 우리가 따라 만든 사이트를 보면 이렇게 여백이 있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즉, 여백을 또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우스를 올렸을 때 보이시는 더하기 버튼을 클릭하신 후 여백이라고 하는 요소를 추가해 주시면 이렇게 디자인 모드에서 굉장히 연한 점선으로 보이는 여백 위젯이 하나 추가되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이 여백 위젯은 아랫부분에 마우스를 둔 후에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 하셔서 여백 크기를 어느 정도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일단 첫 번째 섹션은 굉장히 동일하게 만들어진 걸 아실 수가 있는데요. 이어서 요 밑에 있는 검정색 디자인을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둥글게 섹션이 떨어지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해당 기능은 아이맵의 기본 기능으로는 구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 또한 이미지로 만들어둔 부분입니다. 밑에 있는 검정색 섹션에 더하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이미지라고 하는 위젯을 넣어줍니다. 그 다음 마우스를 우클릭, 이미지 설정으로 가셔서 업로드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곳에서 미리 만들어 온 이 이미지를 이렇게 추가를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이미지가 들어간 섹션에 비어있는 곳에 마우스를 우클릭하신 다음 섹션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다음 이곳에서 기본 그리드 간격을 체크를 해지하신 후에 우선 좌우 여백을 0으로 줄여주세요. 왜냐면 이 끝에 있는 파란색 세모가 더 끝으로 여기까지 이동을 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좌우 여백은 지워주시고요. 옆에 있는 가로 100% 확장이라고 하는 옵션에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보신 것과 같이 이렇게 어정쩡하게 있던 파란색 세모가 가장 끝 테두리로 이동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저희가 따라 만들고자 했던 사이트와 같이 이렇게 마치 끝에가 부드러운 곡선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디자인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 밑에 있는 글자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디자인 모드에 오신 다음 빈 공간에 마우스를 우클릭하시고 빈 섹션을 하나 더 추가합니다. 지금 저희는 배경색이 블랙이기 때문에 섹션을 추가하시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검정색 배경을 가진 섹션이 추가가 되실 거예요. 이 상태에서 더하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아까와 같이 텍스트를 우선 넣어줍니다. 보시면 여기 about부터 이 부분이 모두 텍스트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추가를 했어요. 가장 먼저 이 위에 있는 about이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넣어 볼게요. 더블 클릭을 하신 다음 원하시는 글자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똑같이 가운데 정렬로 한번 변경을 해볼게요. 글자 크기를 한 16 정도로 조금만 더 키워보겠습니다. 그리고 굵게 B 버튼을 클릭해서 볼드 처리를 했어요. 보시면 글자 색도 다르기 때문에 이 파란색으로 한번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물방울 모양이 있는 텍스트 색상을 클릭하시면 쉽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다시 한번 텍스트 위젯을 추가해서 이번에는 이 큰 글자를 한번 넣어 볼게요. 글자가 들어간 상태이고요. 다시 한번 정렬을 변경하고 글자 크기를 키워보겠습니다. 저는 한 48 정도로 키워볼게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볼드 처리를 한 후에 아까와 같이 색상 또한 변경을 할 건데 이번에는 흰색으로 한번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텍스트 부분이죠. 회색으로 되어 있는 소주제 같은 부분인데요. 한 번 더 텍스트 위젯을 추가를 하고요. 다시 한번 글자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똑같이 정렬을 가운데로 변경, 글자 크기를 원하는 만큼 조정을 해주시고 텍스트 색상도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엔 살짝 회색으로 한번 변경을 해볼게요.
보시면 굉장히 흡사하게 디자인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밑으로 내리시면 마이클리닝과 함께한 유저부터 앱 다운로드 수, 누적 투자액과 같이 어떤 객관적인 지표가 박스 형태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박스가 나오기 전에는 이곳에 살짝쿵에 여백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아까와 같이 위젯 추가 버튼을 통해서 여백을 먼저 추가를 할게요. 그 다음 여기 있는 박스를 한번 하나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박스는 놀랍게도 저희 지금까지 사용한 텍스트 위젯을 활용해서 만든 박스입니다. 이렇게 텍스트 위젯을 추가하신 다음에 더블 클릭하시는 게 아니라 마우스를 우클릭해서 텍스트 설정으로 가시면 배경색 등등을 변경을 하실 수가 있어요. 보시면 검정이긴 한데 조금 더 채도가 높은 검정색으로 박스가 들어가 있어서 배경색을 해당 색상으로 채워보겠습니다. 그리고 끝에가 살짝 동글게 라운딩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 부분 라운딩도 20픽셀로 한번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선 이렇게까지 했다면 여러분이 빈 곳을 눌렀을 때 뭔가 상자의 형태가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배경 색깔이 다른 상자가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곳에 우선 마이클리닝과 함께한 유저 41,274명 이 텍스트를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더블 클릭을 하신 다음에 마이클리닝과 함께한 유저 입력을 해주시고요. 입력하실 때 중간에 한번 줄바꿈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줄을 띄우신 다음에 41,274 플러스를 넣었어요. 보시면 글자색이 회색이어야 보이고 있는 상태라서 이 위에 있는 부분은 이만큼 드래그를 한 후에 텍스트 색상을 회색으로 변경을 합니다. 글자도 한 20 정도로 조금 더 키워볼게요. 그리고 B 버튼을 클릭해서 굵게 볼드 처리를 해볼게요. 그 다음 위에 있는 41,274명은 더 크고 잘 보이게 흰색으로 변경을 할 건데요. 일단 색상을 흰색으로 변경을 하고요. 크기를 30보다 더 키워볼게요. 한 48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와 동일하게 볼드 처리로 굵게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이렇게까지 들어간 상태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여기 있는 박스 같은 경우는 텍스트와 박스의 상하 좌우 여백이 조금 있는 편인 걸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만든 박스는 상하 좌우에 여백이 없다 보니까 마치 박스와 텍스트가 딱 붙어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어요. 마우스를 우클릭하셔서 아까와 같이 텍스트 설정으로 들어가신 다음 이 레이아웃에 있는 상하 여백을 변경을 할 거예요. 우선 사용에 체크를 해주신 다음에 여백을 28, 좌우 여백은 32 정도로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과 같이 텍스트가 딱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여백이 생기면서 조금 더 상자와 같은 형태로 구현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만든 상자가 한 줄에 하나, 둘, 세 개가 있는 셈이에요. 이렇게 동일한 디자인을 사용하실 때는 여러분이 다시 추가하시는 게 아니라 마우스를 우클릭하신 후에 위젯 복사, 그리고 빈 곳에서 다시 한번 우클릭, 위젯 붙여넣기를 통해서 동일한 디자인 요소, 위젯을 복사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복사된 위젯은 마우스로 드래그 하셔서 위로 올려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안에 있는 글자를 이번에는 이 내용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글자가 입력이 되어 있고 제가 색상이나 이런 부분을 진행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어서 입력해 주시면 동일한 서식이 유지가 되실 거예요. 더 쉽게 디자인이 가능합니다. 이것 또한 이어서 입력을 해주시면 동일한 서식이 유지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두 칸까지는 굉장히 빠르게 만들어 봤고요. 아까 복사한 이런 디자인 요소를 하나 더 추가를 해볼게요. 빈 공간에 마우스를 놓고 클릭, 또 한 번 위젯 붙여넣기를 진행합니다. 그 다음 해당 위젯 또한 윗줄로 옮겨줄게요. 그러면 놀랍게도 이렇게 보이시는 사이트와 굉장히 비슷한 구조로 구현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글자 부분은 아까와 같이 한 번 더 원하시는 글자로 넣어주기만 하면 되세요. 그 다음에는 더 알아보기 버튼을 하나 추가를 하겠습니다. 이 더 알아보기 버튼의 경우 아까와 같이 버튼이라고 하는 위젯을 추가해 주시면 되는데요. 가장 처음에는 이렇게 여러분이 원치 않은 모양으로 버튼이 추가되실 수가 있어서 아까와 같이 마우스 우클릭 버튼 설정에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또한 이 크기를 사용자 정의로 변경을 할 거고요. 똑같이 라운딩 효과도 한번 줘볼게요. 그 다음 안에 있는 여백을 여러분이 원하시는 크기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설정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버튼의 색상 또한 투명색으로 변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중요 스타일이 아닌 사용자 정의로 변경을 했고요. 안에 있는 텍스트는 더 알아보기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버튼이 흰색이죠? 배경색을 완전히 투명하게 변경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 있는 색상 배지를 누르신 다음에 이 밑에 있는 줄을 가장 투명하게 이동시켜 주시면 됩니다. 글자색 또한 검정색이 아니라 흰색으로 변경을 할 거고요. 이 선 또한 흰색으로 한번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가장 기본에 보이는 버튼은 똑같이 만들어 주신 상태예요. 하지만 마우스를 올렸을 때 살짝 색깔이 어두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 롤러버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좀 변경이 필요합니다. 우선 배경색은 똑같이 투명하게 가되 글자색은 정말 살짝 투명하게 투명도를 조절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할 거냐면 흰색이지만 살짝 투명도를 조절해서 검정색 배경 위에서는 회색으로 보이게끔 설정을 해봤습니다. 선 또한 마우스로 올렸을 때 살짝 회색이 될 수 있도록 이 글자 색을 복사를 해서 그대로 색깔에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동일하게 흰색이지만 약간 투명한 흰색이 되었기 때문에 검정색 배경 위에서는 회색으로 보이게 될 거예요. 이렇게 설정을 한 다음 빈 공간을 눌러서 창을 끄고 미리 보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위에 만든 부분이 나오고 있고요. 내렸을 때 제가 이어서 만든 섹션이 보이고 있고 버튼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이런 식으로 살짝 어둡게 회색으로 변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이 더 알아보기 버튼 밑에는 굉장히 많은 여백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위젯 추가 버튼을 클릭해서 여백 위젯을 하나 넣어주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우스를 드래그해서 이렇게 크기를 한번 조율해 볼게요.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원페이지의 가장 처음 시작이 되는 홈페이지이자
브랜드 페이지를 한번 디자인해 보았습니다. 이 밑에 부분은 서비스 메뉴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일 이어지는 교육에서 이어서 한번 네, 디자인을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교육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홈페이지를 처음 구성하시는 고객님들께 큰 도움이 되는 교육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